술토, 시각, 술식, 7시부터 9시까지의 밤, 술월, 음력 9월로 늦가을의 환절기, 서북단 방향, 개,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로 충성심이 강하고 정직합니다. 열기가 많고 예민함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희생정신을 가진 영민한 동물입니다.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완연한 가을을 지난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진입하는 환절기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생명체인 초목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봄에 파종할 씨를 저장 보관하는 시기이며 인간적 측면에서는 모든 인생 문제를 정리하고 휴식기에 들기 전인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휴식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양 분류에서는 화의 기운이 많고 음토로 분류합니다만 이 땅은 추수가 끝난 황량한 들판 또는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을씨년스런 초겨울의 들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토목이 싹이 돋아 성장을 돕는 땅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감추거나 보관, 저장하는 의미의 땅입니다. 인간적 의미, 위에서 언급한 술토의 다양한 의미를 인간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표정이 없고 듬직한 편이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성실함과 침착성을 가지고 있으며 집착력이 강점으로 서둘지 않고 꾸준합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희생정신이 강합니다. 때로는 냉철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속마음을 알기 어렵고 것과 달리 색정이 강한 편입니다. 강한 고집과 인색함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배척당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주변을 의식치 않는 무례한 행동을 많이 해 구설이 따르기도 합니다. 천간의 술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술토. 술토는 양해토죠. 양해토. 그러니까 9월이야, 9월. 음력으로. 음력으로 9월이면은 이제 거의 천지가 음을 꽉 찼어요. 요거 지금 하나 남았어, 양이. 네. 네. 천지가 음기운으로 이제 가득 찼다. 그래서 이제 한로죠, 한로. 한로. 아침 일어나면은 하얀 이슬이 딱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9월 달의 술토는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땅에 있는 수분을 모든 초목들이 다 빨아먹고 습기가 하나도 없는 토, 수분이 없는 토예요. 없는 토. 그러니까 요 술토는 그래서 이제 겨울로 이제 넘어가는 토야 이제. 이게 다음 달에는 겨울이죠. 입동이니까. 그러니까 겨울로 넘어가면은 겨울로 가면은 뭐가 강해져요? 수가 왕해져.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화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지가 깨져요. 그래서 이 술토에다가 화를 입고시켜. 그래서 이 술토는 화의 고라고 해요. 화의 창고. 창고에다가 입고를 시키고, 그 다음 이제 수가 왕한 계절 겨울로, 해월로 넘어간다. 네. 그래서 요 술토는 뭐와 같으냐? 요 술토는 화로와 같아. 화로. 여기에 우리가 옛날에 그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그 방에 화로불이 있어갖고 담뱃대 긴 걸로 이렇게 담배 이렇게 꾹꾹 넣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 할아버지 아기가 빠는 거 봤어요.
그래갖고서 담배는 피셔. 그거 하루. 방에 있는 화로와 같아. 그래서 이 술토는 토곡술을 잘해. 토곡술을 잘하고 토생금을 잘 못해. 요것은 잘 안 돼. 요것은 잘 토곡술을 잘하고. 그러니까 사주에 수가 너무 많거나 사주에 너무 춥고 냉하거나 한냉하거나 요런 기운을 제거시키는 작용을 잘하는 게 술토예요. 요런 것을 제거시키는 1등 공신이야. 네? 그래서 이 술토는 주위에 불이 많으면은 불로 가요. 그래서 인자하고 오자를 만나면은 큰 불국을 이루어. 그래서 인옷을 하국이야. 인옷을 하국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술토가 천간의 무토와 같은 거예요. 무토와. 그러면 내가 이 무토일간으로 태어났다. 무토일간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무토일간이 겨울에 태어났으면 할 일이 많겠죠. 이렇게 춥고 내한 것도 제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수가 많은 것도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겨울에 무토일간 겨울에 태어나면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다. 근데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은 여름에 내가 무토일간으로 태어나면 여름에는 즉 수가 부족한 계절이에요. 수가 필요한 계절이야. 그래서 사주에 수가 부족한데 그러면은 내가 이 수가 부족한데 내가 토곡수를 해버리는 상황이거든. 토곡수. 내가 토곡수를 하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사주에는 그러면 이제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수가 부족해서 흉한 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가 부족해서 흉한 작용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름에는 내가 물통을 쥐고 다녀야 인기가 있지. 내가 저렇게 수가 필요한 계절에 내가 수만 부면 다 극제시켜버리고 오히려 불을 조성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다. 그러니까 다들 싫어하죠? 천덕꾸러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술월의 목의 상태. 술월의 나무는 추수가 끝난 텅 빈 들판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생기운이 모두 단절된 상황입니다. 이제 내년 봄이 다시 올 때까지 긴 휴식을 취해야겠습니다. 자, 술월의 목의 상태. 자, 술월에 내가 간목이나 일목이거든요. 자, 요 술토에 있는 나무는 죽은 나무야. 그러잖아요. 수분이 하나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갑술 이러면 요거 간목은 죽은 나무예요.
그러면 이게 죽은 나무인가 살나무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요 술토 옆에 해수가 있거나 자수가 있으면은 수가 스며들어서 이게 습기를 먹으면 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게 이 속에 술무정신이 들어있죠. 술무정신이 들어있어. 이렇게 자갈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축토와 같은 흙이다. 이때는 여기다 뿌리 박은 거예요. 이게. 뿌리를 박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간목은 이렇게 해수나 자수가 있으면은 여기다 뿌리 박은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있는 나무예요. 그러면 요 간목이 봄, 여름, 가을, 이제 겨울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 간목이 대들보나무 거예요. 대들보나무. 근데 이제 을목은 어쩔까? 을목은? 을목은 자기 계절이 봄, 여름이에요. 이제 가을이 왔으면은 을목은 이제 가을에 오면은 이제 금 기운이 강하거든. 그러면 이 을목은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하다. 그러나 이렇게 해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을목도 여기다 뿌리를 박았다고 봐야 돼. 그래서 요 간목이나 을목은 요 간목은 가을 겨울이면 대들보, 요 을목은 이제 이렇게 금이 강한 요 신유술월은 을목이 이제 약한 거예요. 을목이 약해. 그러니까 이 을목은 봄, 여름이야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봄, 여름에 꽃이 활짝 피는 것이고, 신유술월이면은 이제 간목의 계절이지 을목의 계절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 을목이 가을, 겨울, 그러면 이제 가을, 겨울에는 저기 간목의 계절이고, 가을, 겨울에는 저 을목은, 겨울에는 저 뭐, 코스모스, 진달래, 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겨울에 을목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약초, 산삼. 이게 특출한 경우예요. 이건 특출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이렇게 오면은 요 간목은 살아있으면은 더 키워야 될 것이고, 살아있으면 더 키워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술토니까 수가 이제 수가 있으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잘 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병화가 있어야 돼. 병화가 있어야 돼. 자, 죽은 나무면은, 수가 없어. 죽은 나무면은 이것을, 이제 재료로 활용을 해서 뭐 천년 고차를 짓든지, 집을 짓든지, 책상을 만들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때는 경금으로 이 9월, 이제 10월 가면 이게 큰 대들보다 말이야. 큰 나무다 말이야. 그러면 그냥 이게 불이 안 일어나게 그냥 아궁이다 집어넣으면 꺼져버려. 그래서 이 경금 도끼로 요 장작을 패가지고 요 정화로 불을 일으켜서 재료를 만들면은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실권자예요. 무엇인가 그 당초에 그 장악을 해서 실권자다. 그 다음에 술은
수럴의 화해 상태. 수럴의 화는 더 이상 땅에 있다가는 냉혹한 된서리에 모두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창고 속에 들어가 있으면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수럴의 화는 움직일 상황이 아닙니다. 수월달의 병화 정화는 이게 화의 코예요. 그러면 이 화는 이 술토를 보면은 이 창고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화의 코. 그러면은 병화 정화가 수월이면은 약한 거예요. 고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월의 병화 정화는 신약하다. 그런데 이제 화가 꼭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이 술토는 인목이나 오화가 있으면은 큰 불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릇을 하고 계니까 그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사주가 병화 정화가 화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이렇게 간목 경금이 있어갖고 갑경충 해서 하면은 이때는 약하니까 목생활을 해주면은 요 병화 정화가 연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등력이 드는 거죠. 힘을 얻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다. 자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수럴의 토의 상태. 수럴의 토는 무슨 일을 하려면 또 다른 토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는 걷어들이는 땅의 흐름이기 때문에 생성하는 쪽으로는 전개하지 않는 토의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술토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상황입니다. 수월의 토는 술토 기토인데 요 토는 요거 술토에다 뿌리를 박았으니까 자기 뿌리가 있는 거죠. 근이 있어요. 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안 쓰고 가만히 있질 못해. 내가 사용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생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토생금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 사람은 내가 뿌리가 이렇게 있으시니까 이런 사람은 자존심, 소신, 주체성, 추진력, 이런 성향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금이 있으면은 이런 사주는 금 쪽으로 토생금, 이렇게 금 쪽으로 일, 활동, 무엇인가 벌린다.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고, 술토의 무토니까 요 수월이지만은 무토 기토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토생금을 해서 이 일간은 내가 이렇게 뿌리를 박으니까 굉장히 이 수를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무토 기토가 수월인데 이런 간목이 강하게 이렇게 강해도 요 간목이 자 여기에 뭐 해수가 있고 여기에 묘목이 있어. 그러면 이거 해묘의 한목이야. 이렇게 해묘의 한목 뿌리가 강하니까 요 간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 수월달에 무토 기토가 이렇게 힘이 강하니까 토생금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데 간목이 묵묵하면은 토생금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금도 있고 간목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갈등을 하는 거야. 내 사업 쪽으로 갈까? 직장 쪽으로 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에서 화운이 와서 그걸 해버리면은 또 간목이 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직장 쪽으로 강하게 가는 것이고, 운에서 금이 와가지고 요것을 때려버리면은 요것이 이 목국토 요 관 쪽으로는 포기를 하고 토생금 금생수로 간다. 아주 기초에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또 그 다음에 넘어가보죠. 술월의 금의 상태. 술월의 금은 그동안 가을을 보내면서 축적한 에너지는 넉넉합니다. 만약 힘을 필요로 한다면 부족함 없이 저력을 보일 것입니다. 술월의 금은 매우 강합니다. 자,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죠. 자, 10월달에니까 신유술 금국이죠. 금기운이 강한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금 신강은 신화한 거죠. 내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경금 신금은 내가 금생수를 하고 싶어요. 금생수를 하고 내가 힘이 강하니까 금국목까지 가고 싶어 한다 그러는 사람. 금국목까지. 그래서 내가 금생수 일 활동을 통해서 금국목 재물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정화나 병화가 이렇게 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인목이나 우화가 이렇게 있으면 인후술 하국이죠. 그럼 이때는 이 화가 굉장히 강한 거야. 그러면 이게 금생수를 못해. 금국목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요 정화, 병화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나를 극하는 건 요 관성이라고 그러거든. 요 관성 바라보고 살아간다. 관성은 뭐냐? 직장이야. 뭐 공무원. 이런 쪽으로 살아간다. 그 다음에 술월의 수의 상태. 수월의 수는 비록 메마른 술토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지만 술토 속에 신금의 생조를 받아서 안정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니 주변에서 금수가 협조해주면 힘있게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독으로는 만만치 않은 환경입니다. 자, 수월이죠. 수월의 임수나 개수예요. 아무튼 요거 신유술은 금기가 강한데 그래도 이게 토다 말이에요. 조토. 그러면은 만약에 요때는 이제 주의사항을 봐야 돼요. 옆에가 이렇게 신금이나 유금이 있다면 요 술토는 금 쪽으로 가요. 그래서 금생수 쪽으로 가서 임수 개수가 굉장히 힘을 강하게 받는데 요게 없어. 그러면은 요 술토가 천간에 이렇게 무토가 딱 떴어. 이때는 이게 강한 토로 가는 거예요. 토복수를 하는 거예요. 토복수. 그러니까 요 임수나 개수는 이 강한 토가 토복수를 하면은 수생목을 못해요. 수국화도 못하고. 그러면 임수 개수는 무토를 바라보고 살 분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해수, 해시 9시부터 11시까지의 저녁부터 한밤중, 해월, 음력 10월로 초겨울, 북쪽 방향, 돼지, 우리에 갇혀 인간에게 사육되며 복, 돼지, 돼지꾼, 고사머리 등 인간의 복과 행운을 기원하고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입니다. 아둔하고 순하고 식탐이 많은 가축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초겨울 모든 생명체가 휴식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휴식, 단절, 복면, 죽음의 시작을 뜻합니다. 소목은 지난달에 씨를 남기고 생명체로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해월에 들어 끝이 납니다. 인간적 입장에서는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가 되어 한평생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음수로 흔히 바다, 강, 호수의 크고 거대한 물을 뜻하며 맑고 깨끗한 음수인 자수 이외에 이물질이 섞인 모든 물을 해수라고 합니다. 인간적 의미, 위에서 언급한 해수의 다양한 의미를 인간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뛰어나고 유연성과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인정이 많고 포용력, 응용력이 강점입니다. 사색적이며 어떤 문제와 사물에 대한 집착력이 강합니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시작을 잘하며 생명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식복을 타고났으며 까다롭지 않고 선량한 편입니다. 속을 알 수 없고 변화무쌍한 사람입니다. 환경에 따라 폭발적 성정을 나타내며 사주팔자가 온전하지 못하면 속이 검은 사람이 됩니다. 팔자가 탁하면 흑심을 품고 있으며 음흉하고 변덕이 심합니다. 천간의 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수. 해수는 오후 9시에서 11시예요. 11시. 원래 이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해수는 천지가 이제 음으로 꽉 찼어요. 천지가 음으로 꽉 찼어. 그래서 이제 입동이라고. 겨울이 아니라 겨울. 천지가 음으로 꽉 찼어. 방향으로는 이제 북쪽이죠. 북쪽. 요 해수는 해인 간목. 요 해수 물 속에 요 간목을 가지고 있어요. 간목. 그래서 천간에 목이 있으면은 요 해수에다 뿌리를 박아요. 그래서 요 해수는 간목을 키우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라고 그래요. 간목을 키우고 있어. 간목. 그래서 요 해수는 주위에 묘목이나 미토가 있으면은 해묘의 한목, 이렇게 목구가 크게 꽃동산을 형성해버리는 큰 그렇게. 그래서 자수하고는 달라. 자수는 요거 자수는 이 속에 물만 들어있어. 자케인 얼음물이야. 예? 겨울이면 이거 얼음물이야. 근데 요거 해수는 해임 간무가 들었단 말이에요. 간무가 들었어. 이거 무토가 있어서 한석을 제거하는 기운도 있고, 요거에 간목도 있고, 목을 키워. 그래서 요거 해수는 짜면은 기름이 된다는 거야. 기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해 그러면은 이 정화가 이거 해수에 있는데 이게 불이 연료가 있어갖고 이게 불이 안 꺼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월의 목의 상태. 해월은 겨울입니다. 입동이라는 계절은 활동력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천지간의 생성 에너지는 휴식을 취하고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대지 위에서 하얀 백설이 흩날리고 이름도 대설입니다. 모든 것이 원만한 것은 모두 내년 봄으로 미루고 따끈따끈한 아랫목에서 잠을 자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자, 해월이면은 이제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이면은 요 간목이면은 이건 배들보야. 이제 겨울이 왔던 게 다 큰 이게 간목은 배들보. 을목은 자기 계절이 아니지. 봄 여름이야지 을목은. 그런데 이제 이 을목도 이렇게 해월이니까 주위에 화기 조우가 되면은 이 을목도 살아있는 을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정화가 있으면은 온실 속의 꽃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요 간목은 대들 보니까 살아있나 죽었나 이걸 살아있는 생목이냐 죽은 사목이냐 요걸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사목이면은 경금으로 도끼로 장작을 만들어서 불을 피워야 격이 높고 생목이면은 조우를 시켜서 충분한 화기가 있으면은 더 자라나는 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해월의 화의 상태, 해월의 불의 입장에서야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 뗄나무가 지켜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잘못 나왔다가는 나오는 즉시 맹추위에 잡아먹힐 것입니다. 이제 이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요 병화는 만물을 생육시키는 불이에요. 태양이야, 태양. 그래서 만물을 생육시키는 불이고, 요건 인간들이 사용하는 인공열이야. 인공열. 그러니까 요 겨울에는 이 불이 어떤 게 자기 계절이냐면 이 정화가 자기 불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화는 해월이면은 해월의 이 정화가 이렇게 연료도 있고 이렇게 도끼도 있고 그러면 이게 불이 확 일어나는 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주는 자기 생활관이 아주 훈훈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활관이 훈훈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기가 있어. 근데 이제 겨울에 태어났는데 기지가 얼음덩어리야. 어? 지지가 겨울에 태어났는데 그냥 자수가 있고 해수 옆에 자수가 있으면 이것도 이제 얼음물 겨울이니까 얼음물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막 흰금이 있고 유금이 있고 그러면 뭐야? 요 바닥은 내가 살아가는 지지인데 이게 꽁꽁 얼어. 이게 이제 배우자가 여기 딱 들어와봤더니 그냥 방이 냉골이야 냉골. 냉골이면 어떻게 돼요? 들어왔다가 어이구 나 이거 더 있다가 얼어 죽겠네. 도망가 버려. 그러잖아요. 이게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렇게 여가 냉골이면은 들어왔다가 나가버려. 예. 돌아가지고서는 하룻밤 딱 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방이 따뜻한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서는 자고 있으니까 살짝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양쪽 구두 한 손에 하나씩 들고 나 살려라고 뛰어 도망가는 거야. 이게 이제 사주가 이렇게 된다라면 내가 이렇게 차가우니까 또 이렇게 된다라면 또 따뜻한 걸 찾아. 따뜻한 걸 찾는 것은 뭐예요? 이 집 저 집 끼욱끼욱거린다 이 말이야. 어떤 집이 더 따뜻하지? 이 집이 더 따뜻한 거? 그러면 이건 뭐야? 이런 사람은 남자 같으면 바람둥이야. 그러잖아. 어떤 여자 집이 더 따뜻하지? 어떤 여자 집이 따뜻하지? 이게 찾아다니는 거야. 아닌 것 같지? 신기하게 많이 맞아요. 예? 신기하게 많이 맞더라고요. 이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보면은 거의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수천 년간 그 우주의 오행과 인간의 오행을 연구해서 나온 학문이야. 이건 학문이야, 학문. 그 다음에 해월의 토의 상태, 토의 힘도 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겨울흙은 얼어서 아무 힘도 없으므로 혼자 무슨 일이든 어렵겠습니다. 그러니 불의 신세를 져야 하는데 불도 약하므로 도리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해월에 자 무토나 기토다 이 말이에요. 요 토는 언제가 가장 강하냐면 여름에 화살이 부을 때가 강하죠. 그러죠? 근데 이제 자 봄은 무슨 계절? 목의 계절. 여름은 화의 계절. 가을은 금의 계절. 겨울은 수의 계절.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무토 기토는 이 봄에는 약해.
목국토를 당하니까. 그러죠? 여름이 가장 강한 거야. 저게. 그러죠? 무토기토가. 그 다음에 한절기마다 토가 들었죠? 그때가 강하고, 한절기. 그 다음에 가을에 토 생각하니까 힘이 빠지고, 겨울에 이제 수기가 강하니까 또 무토기토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토는 겨울에 태어나면은 이 겨울에는 춥고 냉하고 습한 계절이야. 그러죠? 근데 이것을 이제 제거하는 데는 무토가 최고 1등 공신이야. 그래서 무토일간이 화가 화생토 힘을 밀어주거나 지지에 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한섭 냉 습기를 제거하는데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보고, 요 기토는 무토, 이 습토라서 요 무토만큼 이런 걸 다 한섭 제거를 못해요. 그러나 이제 화가 화생토를 하면 요 기토가 무토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지에 습토가 아니고, 자, 습토는 뭐야? 습토는 축토, 진토, 요것은 안 돼. 그러면은 지지에 조토. 조토는 뭐야? 미토, 술토. 요런 것이 뿌리가 있으면 요 놈도 무토가 돼서 요 한섭, 냉, 습을 제거를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세월의 금은 애를 낳은 입장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때가 지났으므로 그냥 지켜보다가 추걸이 되면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무슨 일을 벌일 시기는 아닙니다. 세월의 금의 상태, 경금, 신금. 이 겨울이 해자 추월이면 해자 추월 10월, 11월, 12월이면은 한냉한 계절이란 말이에요. 한냉한 계절인데 내가 금생수에서 또 한냉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자꾸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지가 스스로 지발등 찍는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금,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으면은 요 경금, 신금은 조토가 필요해요. 조토가 필요하고 화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조토가 토생금해서 힘을 받고 화가 조호를 시키고 그러면은 그때 이 경금신금은 금생수를 해서 한습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때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월의 수의 상태,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성한 계절입니다. 수의 전성기입니다. 이렇게 물이 자신의 계절을 만나서 동서남북으로 휩쓸고 다니면서 겨울 한철을 정신없이 만듭니다. 겨울인데 천간에 임수 개수로 태어났다 보면은 해월에 이렇게 됐으면은 겨울에 눈보라가 휘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눈보라가 휘날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춥고 배고픈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춥고 배고픈 것을 넘기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지금 눈보라가 천지가 꽁꽁 얼어서 눈보라가 휘날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술을 갖다 제거하는 이런 조토가 필요하죠? 조토, 무토, 술토, 미토가 있어서 이 한섭을 제거를 하고 불이 있어서 사주를 조호를 시켜야 돼. 이렇게 해야 이것을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천간, 지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시간이 조금 있죠.
자, 해월에. 자, 해월에 요거 자수를 만나면. 자, 요거 해는 해임 간무죠? 해임 간무. 요건 자개임이죠? 요 해월달에 자수를 만나면은 요 해수는 따뜻한 물인데 요거 얼음물이 들어간 것과 같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중에 요 간목을 잘 키울 수가 없어. 그러죠? 요게 해중의 간목을. 그래서 요 해수가 자수를 만나면은 따뜻한 물이 냉수로 변한다. 냉수로 변하면 뭐예요? 간목을 못 키우는 거지. 그러죠? 그 다음에 축토를 보면 자, 축토를 보면은 이 축토는 이게 이게 동토야, 동토. 동토가 되면 어떻게 돼? 동토가 되면은 요 해수가 흙탕물이 되는 거지. 그러죠? 흙탕물. 깨끗한 물이 있어야 요 해중에 간목을 키우지. 요거 해중에 요 간목을 키우지. 흙탕물이 되어버리니까 요거 축토는 뭐예요? 이게 축토가 12월 달에 토죠? 이게 12월 달에. 자, 12월 달에 토면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달 동안 쓴 오물을 여기다 다 갖다 버린 그 뭐야? 그 뭐지? 오물 갖다 다 버린 걸 뭐라고 그러죠? 어? 쓰레기장. 그러니까 저 여름생들이 축토가 있으면요 몸에서 냄새가 나. 응? 그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 사람들 있죠. 여름생들이 축토가 있으면은 몸에서 냄새가 나. 12달 동안 쓴 오물을 여기다 다 갖다 버렸거든. 그러니까 겨울생은 냄새가 안 나. 그 겨울에 옛날에 직간 아세요, 박선생? 직간. 지금같이 우리같이 이런 수혜식이 아니라 도랑통 넣고 거기다가 나무 넣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에는 냄새 지독하게 나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가려면 이 똥 냄새가 여름에는. 근데 겨울에는 꽁꽁 얼어갖고 냄새가 안 나. 이게 그래서 겨울생들은 축토가 있어서 냄새가 안 나. 근데 여름생들은 축토가 있으면 몸에서 냄새 나더라고. 가시 기가 막히게 참 희한한 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 해월에 이거 축토가 있으면은 얼었거든. 이게 해중의 간목을 잘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해수가 축토를 만나면 별로 도움받을 일이 없어 저게. 자, 해수가 인목을 보면은 자, 해수가 인목을 보면은 인에는 한목이에요. 응? 인에는 한목이 돼. 생명을 잉태했다 이 말이야. 생명을. 응? 그러니까 요 해수도 이게 따뜻한 물이잖아. 그렇죠? 따뜻한 물인데 요 인목도 또 어때? 요 인목도 인갑병무잖아. 그렇죠? 여기 병화가 태양이 들어있고 간목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수가 인목을 만나면은 따뜻한 물이 따뜻한 태양과 나무를 만난 것과 같아가지고 생명을 잉태한단 말이야. 생명을 잉태한다. 그래서 인에는 한목, 목이라고 하는 생명을 잉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해수가 인목을 만나면은 해중의 간목을 잘 키울 수가 있다.
자, 해수가 묘목을 보면, 해수가 묘목을 보면은, 해묘미 한목, 해묘미 한목, 목에 무리를 이루는 거야. 목에 무리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길이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간에 내가 간목이나 을목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해월인데 묘목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해묘미 한목이잖아. 그러면 내 사주에 목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목이 엄청 많으면 뭐야? 내가 혼자 요거 토가 있으면 이게 내 돈인데 이게 나 혼자 먹여야겠는데 해매매 한목이니까 나와 똑같은 놈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럼 뭐예요? 나 혼자 이거 먹을 수가 있어요? 못 먹어 이게.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궁극쟁제가 일어나. 궁극쟁제. 궁극쟁이. 무리에 나와 똑같은 이 겁쟁이놈들이 이 재물을 놓고 싸운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 해에 또 모군이 오면은 내가 다 뺏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길할 수도 상황에 따라서 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다. 진토를 해수가 진토를 만나면은 요거 진토는 수의 구예요. 요 해수를 갖다 창고에다 집어넣어 가둬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해수가 용신이다, 내 사주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했을 때는 진토를 만나면은 아주 흉한 거예요. 왜? 요것을 가둬버리니까 창고에다가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게 흉이다 했을 때는 진토를 만나면 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자, 해월의 사화를 만나면 요건 해임 감무 사병 병무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수하고 병화하고 충 깨지는 거야. 간목하고 경금하고 충 깨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건 사해가 충 그래요. 사화하고 해수가 만나면 충 깨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깨졌느냐? 요것은 그 주위에 화가 많으면 요쪽 해수가 깨지고 그 주위에 금수가 많으면 요 사화가 깨진 거야. 이게. 자, 오화를 보면 해수가 오화를 보면은 요거 해 중에 해임 간무인데 요 따뜻한 기운이 왔어. 오정기병 따뜻한 기운이 왔어요. 그러면 이 해 중에 간목을 잘 키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임은 합, 갑기는 합 이렇게 합이 돼가지고 해수 입장에서는 오화를 만나면은 반겨한다. 자수같이 냉수를 만들어서 요 간목을 얼어 죽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를 시키는 해수는 오화를 만나면 조를 시킨단 말이에요. 조를 시키니까 해 중에 간목을 잘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해수가 미토를 보면 요 미토는 목의 고, 목의 창고야. 나무만 보면 다 집어넣어버려. 이게. 근데 이제 요거 해수가 있으면은 요 옆에 축축하게 물이 들어가서 이 미토가 진토가 돼요. 진토가 되니까 해, 묘, 미, 목국을 형성해. 그 목을 잘 키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수하고 미토가 만나서 봄, 여름에 만나면은 꽃동산이야. 이거. 응? 봄, 여름이면은 이 꽃동산. 겨울이면은 겨울에 뭐 나무를 뭐 꽃피는 계절이 아니잖아. 그러면 겨울에 꽃피는 계절이 아닌데 꽃핀다고 하면은 이건 어떤 사람이야? 꽃피는 계절이 아닌데 꽃을 피우려고 하니까 이건 어떤 사람이지? 이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나? 야, 너 겨울 코스모스 진달래를 여름, 가을에 키워야지. 겨울에 코스모스 진달래를 키운다고 저기 정원에다가 심으면 그거 뭐 하는 사람이야? 키울 수 없는 목을 키우는 사람이단 말이야. 그렇죠? 망상가야, 망상가. 생각나니까. 망상가. 키울 수 없는 걸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겨울에 이 해변밀 하면 이건 망상가란 말이야. 키울 수 없는 것을 키운다. 신금이면 신경, 임무, 해임, 감무. 자, 해월달의 신금이 요 금은 해월달이면은 요거 내가 설명드렸던가? 제가 설명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네. 이렇게 있어가지고 간목을 그 아직 이 공부 안 했구나. 그러죠? 지금 얘기하면 이해 못 하실 것 같은데. 자, 12의 지지가 있어요. 전, 해, 양, 생, 육, 대자가 허리 대자가 어떻게 쓰더라? 맞아? 대, 관, 대, 절, 태, 양, 생, 묘, 대, 관,
왕, 쇠, 병, 화. 이거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요 간목은, 신금에서 절이에요. 이게 신금에서. 여가 신이야. 예? 절이라고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끊어졌다가 약한 거야, 절. 그러니까 여기 절, 그 다음에 태는 뭐예요? 이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태, 양, 이제 자라는 거야. 생, 태어난 거야. 이것도 써야 되거든. 여 간목으로 하면은 여기서부터 절이니까 절, 태, 양, 생, 욕, 대, 가낭, 퇴, 병, 사. 그러지? 묘. 어? 묘. 뭐? 묘가 들어가네. 어디? 여기서 절, 간목으로 계산하면 여기 절이란 말이에요. 절, 태, 양, 생, 욕, 대, 관, 랑, 퇴, 병, 사, 묘. 묘. 여기서 묘가, 이 미토가 이게 목에 고잖아. 그래서 고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 신금을, 요 해수까지 한번 씌워보자, 이 말이야. 이게, 절, 태, 양, 생. 생, 생. 어? 생. 생이야, 생. 생. 아이고, 헷갈려. 그건 12운성을 가르칠 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12운성을 배울 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만 이제 이해만 해요. 뒤에 가서 할 거니까. 12운성. 자, 그러니까 요거 신금은 그러면은 신금은 요 경금이야.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해수까지 한번 씌워봐봐. 이 경금이 해수까지 오면은 어떤가? 그러면 여기서 절이야. 절, 태, 양, 생, 요, 대, 관, 왕, 퇴, 병이란 말이에요. 병. 그러죠? 신금이 요거 해수에 만나면은 병지에 있는 거예요. 병지. 병지. 아주 약하다 이 말이에요. 병지야. 박 선생님 입만 벌리고 있는 거.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하니까 오늘 좀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12운성을 찾아보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신금이 용신이다. 꼭 필요한 거다. 그럼 요 해수를 만나면은 요게 병지니까 흉한 거지. 그렇죠? 요게 흉이다. 그러면 기란 거지. 조금 어렵네, 설명하기가. 예? 자, 유금을 만나면 해수가 유금을 만나면은 이건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중에 임수를 가지고서 내가 씻어줘야 돼. 이게 금생수, 해수가 용신인데 유금이 오니까 금생수 해주겠지. 그러면 내가 용신이 씹었겠지 하는데 아니단 말이야. 오히려 이거 해중에 임수를 갖다가 여기 유금을 갖다가 씻어주게 되고, 요 유금은 물도 없으면서 뭐만 풍기냐면 냉기만 품어. 냉기가 강해. 그래서 이때는 해수가 용신했을 때는 유금이 와도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보석이니까 씻어야겠다 이거야. 별 도움이 안 되고. 술토를 만나면 술무정신.
술토를 만났어? 이 자리가? 그러면은 내가 초목을 키워야 된다. 초목을 키워야 된다. 근데 이 술토는요, 요 속에, 토 속에 자갈이 들어있어요, 자갈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기 뿌리를 내려도 자꾸 뿌리를 쳐, 이게. 그래서, 요 진토같이 편안하게 뿌리는 못 내리는데, 그러나 이제 이 너무 해월은 춥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수중에 무토 정화가 있어서 조를 하니까 요 감목은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를 보면은, 해수까지인가? 해수가, 이건 이제 자형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은 거야, 이게. 해수 큰 물인데, 요게 또 하나 있으니까 자형. 너무 많아서 병인 거야, 이게. 너무 물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너무 많다. 그러면 해월달에, 겨울에 해수가 또 하나 있으면은 이 따뜻한 물이 얼어버린 거야. 얼어버렸다. 얼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흉작용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해중에도 여기 간목이 있고 여기에도 간목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잔목이 되는 거예요. 잔목.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개 있으면. 간목이 하나만 있으면 이거 10억이야. 두 개가 있으면 1억이야. 또 있으면 이거 뗄라고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청강칙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그거 책들을 준비하세요. 네. 다음에 그 찾는 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